네,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좀 준비를 좀 했고요. 매주나 매월, 매일 또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뉴스를 틀어보면 부동산 시장 얘기가 거의 30% 이상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전월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어떻다, 좀 떨어졌다, 안정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론 매체 보도된 내용과 실제적인 시장, 특히 이제 실제적인 시장에서 조사를 해보게 되면 또 조금씩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부분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계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요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경기 전망이라든가 뭐 건설 수주, 기성, 그다음에 현재 건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건설 경기가 어떠냐? 건설 경기가 좋아야지만 주택 시장에 그만큼 원활하게 공급이 될 테고, 물론 건설이라는 게 꼭 주택만 뭐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포함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국내 경기가 괜찮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기 전망을 보게 되면 향후 경기 전망의 6개월 후의 전망을 보게 되면 96% 정도, 그러니까 100이 안 됩니다. 경기는 100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100을 상회를 해야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96 정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지난달에 조사된 통계고요. 주택가격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 10월, 작년 10월과 올해 10월을 봤을 때도 122.5에서 125.0으로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가격은 더욱더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폭이 얼마가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실제적으로 짧은 시간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좀 조정기에 좀 들어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실제적으로 가격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많이 오르고 적게 떨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른 거죠. 그리고 건설 수주 기성, 그다음에 건설 수주를 받은 물량 이런 거 봤을 때도 작년과 대비입니다. 작년과 대비했을 때 2020년도 10월 달 경우에는 그래도 꽤 많이 고점을 찍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건설 수주, 건설을 이제 수주를 받은 어떤 그 물량이고요. 기성, 이제 완료가 된 거죠. 기성 물량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 계속 줄어드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2010년도보다도 오르긴 했으나 10.4에서 11.6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년 사이에 건설 기성도 그렇게 크게 마무리된 게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건설 경기, 건설 기업 경기가 얼마가 되느냐 봤을 때도 79.9에서 실제적으로 84.9 정도로 현재 소폭 좀 오르긴 했으나 그래도 사실상 이게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건설 경기와 건설 수주, 경기 전망과 주택 이런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맞물려가는 어떤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 같고 또 향후 경기 전망은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금리가 조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대출 금리가 또 내년에 또 대출 규제가 또 들어간다 외곽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통계 자료가 7월과 8월 기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 7월과 8월 봤을 때 7월 달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액이 한 709조 원 정도 됐는데요. 그게 한 달 새에 715조 정도, 6조 4천억 정도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랐죠. 그래서 현재 금융위원회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실제적으로 대출금리도 좀 올랐죠. 2.88%에서 3%대로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미국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도 0.07%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국고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금리도 오른다라는 이론이겠죠. 거기에 부동산 시장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한 8% 정도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게 10월 달과 9월 달 비교한 건데요. 이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이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재 소비자 심리 지수도 그만큼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내야 될 테고요. 이자를 못 내게 되면 또 연체를 하겠죠. 보시게 되면 작년 9월 달과 올해 9월 달 비교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715조 원 정도가 주택담보대출 대출 금액입니다. 봤을 때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보게 되면 현재 0.18%였던 작년 9월에 비해서 올해 9월엔 0.11% 연체율은 오히려 떨어졌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로 실수요자들, 집이 필요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로 우량하게 신용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따졌을 때 2.44%에서 3.01%까지 현재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연체율은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그 집을 실제적으로 정말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 수급 동향 같은 경우도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129.7 정도를 찍고 있습니다. 100보다도 높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우월하다. 결론적으로는 집을 꼭 사야겠다는 생각들이 더 많다는 얘기고요.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 이거는 수도권 지역인데요. 수도권 지역도 현재 130.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현재 수요와 공급에 관련 동향 지수입니다. 이거는 그랬을 때는 110.6을 찍었던 2020년도 10월 기준, 올해 기준 봤을 때 112.9. 좀 오르긴 했으나 뭐 아주 이건 미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수급 현재 공급 자체가 워낙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라든가 현재 실제적 매매 시장 심리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집값이 오르지 않겠냐라고 예상하는 부분도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현재 실제적으로 아파트 매매부터 전세, 토지 가격 이런 거 통계를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 봤을 때는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어떤 통계를 잡은 거고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요. 아파트 매매, 전세, 토지 가격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0.40% 정도였던 아파트 매매 시장이 1.18%대까지 올랐고요. 물론 이제 고점이었던 시점이 있었죠. 이 고점 대비 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작년도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토지 시장도 0.29에서 0.36. 그다음에 실제로 아파트 전세 시장도 좀 요동을 치면서 실제로 0.87대까지 올라갔죠.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의 유동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푸른 색깔이 이제 아파트 전세인데요. 2020년도 10월 달 봤을 때는 거의 1.5%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서 0.53. 현재 시점 봤을 때는 2020년도 10월 달에 0.52에서 0.63으로 올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년 사이에 전세값은 올랐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제 아파트 매매 시장도 현재 0.11에서 0.83%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도 올랐고 서울 지역은 더욱더 많이 올랐고 수도권 지역도 말할 것도 없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년 대비 0%대였던 것들이 대부분 1%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집값부터 임대시장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비수도권 시장까지도 현재 그 영향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이 얼마나 주택시장에 얼마나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번 4년 동안 이번 정부에서 또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 보시고요. 주택 유형별로 봤을 때는 주택이냐 아파트냐 연립이냐 단독이냐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선호하는 이제 그 주거 공간이 아파트죠. 아파트 같은 경우 1.18%, 0.40에서 1.18%대까지 매매 지수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주택으로 보더라도 0.32에서 0.88,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0.51대까지 올라갔고요. 0.11에서 0.24였던 단독주택도 0.25까지. 단독주택, 연립주택부터 할 거 없이 아파트까지 모든 주택들이 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규모별로 봤을 때는 실제로 40평방미터 이하부터 60평방미터 이하까지 요 구간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가격 지수도 40에서 60평방미터 18평 정도 되는 분양 면적이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구조가 가장 선호하는 면적이 됐다는 얘기.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또 현재 핵가족 단위이고 또 아이를 하나 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낳지 않는 가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집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소형주택들을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오피스텔 시장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많이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0.04에서 0.42%대까지 올랐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작년도에는 0.0%대였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0.37, 0.32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아파트를 대체할 주택을 대체할 만한 오피스텔이 굉장히 수요에 또 인기를 얻고 있다는 얘기고요. 전세 가격 지수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4%대까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3에서 84%대. 현재 수도권 지역이나 서울 지역이나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같이 덩달아서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평형별로 봤을 때는 매매 가격 지수가 가장 작은 면적들, 그러니까 85평방미터 초과한 부분부터 해서 현재 40평방미터 미만까지 봤을 때 85평방미터 초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수도권 지역이 전체적으로 108에서 한 110 정도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현재 면적을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매매 가격 지수가 많이 오른 거는 실제 85평방미터 초과입니다. 이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전세를 들어가지 못하는 가족 단위 구성원들이 특히 이제 아파트나 이런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아파트를 대체할 준주택으로 선택하는 게 바로 오피스텔이었다. 방 2개, 3개 정도 되는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그렇게 많이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도 현재 5.9%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상 오피스텔 시장으로 현재 수요가 심리 지수도 굉장히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가격 변동률 보시게 되면 토지 가격도 현재 4.6에서 4.7%대까지 지가 지수가 변동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비수도권이냐 수도권이냐 할 거 없이 비수도권 지역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 더욱더 많은 토지 투자가 이루어졌다 보시고요. 거기에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현재 토지 거래량은 줄었는데 거래량은 다 마이너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마이너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올랐다. 거래가 되게 되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 지금 현재 주택시장과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시장 심리도 지가지수 변동률도 마찬가지로 105.0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시장 심리는 계속 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지역에 또 개발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가지수 변동률도 0.41%대까지 토지 매매 거래량과 현재 외지인 매입 비율을 보더라도 외지인 매입 비율이 29.8에서 34.9%대까지 오른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인보다는 외지인들이 토지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것도 대부분 다 중국인들이 그렇게 토지를 매입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가격 전망은 실제적으로 자금 확보 문제 때문에 거래는 관망세다. 거기에 또 국지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다. 강남 상부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죠. 나머지 지역들은 떨어지고 있으나 계절적 요인 및 수급 불균형으로 상승이 예상이 된다. 상승폭은 축소가 되나 오르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관망세로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어도 실제적으로 토지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주택시장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어떤 예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은 뭐 현재 지표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할 건가가 바로 관건이겠죠. 바로 지금이 또 투자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